자, 오늘은 뭐 제가 이제 특강을 들어오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중일사 갑자기 좀 일이 좀 생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연결고리를 찾는 맥락,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시험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빨리 원하는 소개 이제 목적을 달성할 거냐, 그게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비교적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하셔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미 그 기술사를 취득을 하는 이제 목적, 이제 어떤 것들이냐, 이제 그거 한번 사실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람마다 사실은 다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사실은 접근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사 왜 따시려고 하는데요? 기술사. 제가요? 예.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먹고 살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 기술사 중에 좀 어렵다고 하니 예. 한번 이제 붙어보자는. 그 혹시 뭐 다른 쪽의 기술사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없습니까? 아, 그래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약간의 경제적인 안전성, 그죠? 안정성,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소방 쪽의 기술로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가 되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어느 정도 페이를 받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차후에 사실은 따라오는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같이 사실은 따라오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주객이 전도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단계까지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선수 같은 경우들은 뭐 잘 쳐야 되고 잘 던져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뭐 던지는 사람들은 뭐 145km, 150km 이 정도 구속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구속이 나오고 컨트롤이 돼야 우리가 프로로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타율도 어느 정도 이상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프로로 대우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런 프로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봤었을 때, 이 정도면 야구하라. 이 정도면 우리가 소방 정도는 알 수 있어. 뭘 물어봐도 이거는 소방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소방에 관해서 적어도 프로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지, 이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야구선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을 제대로 던지고 제대로 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달리기부터 시작하고 웨이트부터 시작하고 치는 연습부터 해가지고 정말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박찬호 뭐 선수 한참 나오고 이랬을 때, 그죠? 해외 이제 진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공 한 번 던지는데, 야, 저거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네. 대충 연봉 계산해 보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100만 원짜리 공을 한 번 던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연습을 했죠. 그죠? 아마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공을 던졌을 겁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을, 아주 지루한 작업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프로라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한 마음의 그 가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형태로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프로라는 형태, 일종의 이것을 프로라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격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죠. 그게 소방기술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일단 프로가 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하게 내가 프로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거쳐야 되는 단순한 과정의 반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시면 싸움은 암기입니다. 암기. 확실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암기를 내가 기술사적인 마인드로 이제 풀어 쓸 수 있냐 그 싸움이죠. 그죠? 점수대가 50점 뭐 중후반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은 결국 한두 문제 당락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반드시 내시험이 있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합격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마 힘든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직접 액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분들입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내 실력으로만 어떻게요? 현실 넘어가가지고 나도 좀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조금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위로를 하십시오. 충분히 박수 받으실만 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수학기술사가 되기 위한 프로가 돼야 되지만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는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자, 근데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저 사람 합격했어? 저 사람 합격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근데 저 사람이 했던 노력은 전혀 보이진 않죠. 그죠? 그 노력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큰 코 다치고, 하다가 보면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사실은 제가 학원 초창기 때하고는 계속 꾸준하게 기술사 강의를 하다가 관리사가 조금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이중일 저한테 전담을 하고 저는 이제 관리사 쪽을 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쭉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합격하는 그런 과정을 항상 보게 되면은 항상 기결이 이제 뭐로 나오냐면은 어느 정도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긴 분들만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그냥 이걸 꾸준하게 내가 체력 단련하듯이 그죠? 우리가 요즘 헬스장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감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무수히 많은 관리사 그리고 기술사를 사실은 제가 이제 직접 가르쳐서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서 합격하신 분이 연세가 지금 한 67, 8 되시는데 만으로 환갑 넘어서 합격했습니다. 61살인가 2살 때 합격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분이 기술사 분이 지금도 현직에서 몸 건강하시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62 이상, 하나 이상 넘으시면 혹시 계세요? 혹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시험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데, 제가 작년에 이제 가르친 분 중에서 최고령이 67. 그리고 서울에서는 최고령이 72 합격하신 분들. 결국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어깨도, 허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과한 운동을 하지 않고 많이 걷고 많이 쉬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보시게 되면 성실하게 그 시간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요만큼 딱 정하고 또 조금 몸 풀고 또 정하고 좀 풀고 그런 꾸준함이 사실은 이제 당락을 좌우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딱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누가 모르나 저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지. 근데 그 상황하고 여건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사실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조금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저기 주전자를 냅뒀는데 저거 드시라고 제가 저 보이차 선물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은 건데 조금씩 드시라고 그래서 다 드시면 지금 물 좀 채워가지고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드시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따랐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조금씩 이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잔소리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가 사실은 이제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2시간, 3시간 공부한다. 표 안 납니다. 목표는 최소한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 잡고 계세요? 공부 하루 공부 몇 시간 잡고 계세요?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합격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표 시간을 4시간, 5시간, 요렇게 이제 잡으시는 게 빨리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죠. 체력이 이제 좋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체력이 좀 안 되고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꾸준함으로밖에, 성실함으로밖에 이제 승부를 못 내잖아요. 그죠? 그죠? 절대로 장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잔소리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요 과정, 정규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예전에 수험생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쳐 줄 때도 이걸 어떻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연결고리를 쉽게 갈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시적인 우리 기사 때 배웠던 소방 원론에서도 끄집어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느낌을 잡아가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조금 중간중간에 하게 될 건데,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자, 그러면 화재하고 그리고 연소하고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화재하고 연소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화재는 뭐고 연소는 뭡니까? 뭡니까? 판정이 뭡니까? 화재는 뭐고 연소는 뭡니까? 예. 화학적 산소와 예.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고, 연소는 가산적입니다. 그 세 개나 뭐 단설 반응에 의해서 불빛이 이렇게 산소와 반응하는 네. 셀을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게 우리가 연소, 화재 그 차이가 뭐냐라고 사실은 이제 물어봤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알고는 계셔요. 알고는 계신데 표현이 지금 떠듬 할 이제 그럴 뿐인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무리 없이 연결시킬 거냐. 사실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소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재라는 게 당연하게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로 알고는 있겠는데 부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일부는. 자연스럽게 연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화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승전결 물어보는 형태가 건축이면 건축대로, 소방이면 소방대로 무리 없이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에서 시작을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금방 중간에 나왔던 가산점, 가물산소점은 여기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본래 시작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리 없이 풀어서 무난하게, 그죠? 적을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의 냄새를 풍기면서, 합격자의 냄새를 풍기면서 답을 적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할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많고 적음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해 폭에, 사고의 폭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 일종의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부분들은 마인드맵핑입니다. 마인드맵을 하나 짜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연결되는 고리들을 하나씩 그렇게 해서 답을 적어도 어떻게 해요? 원론적인 깊이 있는 답을 개요를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어갔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했었던 형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연소라는 형태죠. 자, 연소라는 형태입니다. 자, 연소에서 과정을 넘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까 그 중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인간의 의도에 반하는 화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화재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연소라는 최소 단위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화재라는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불을 꺼야 되죠. 그죠?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정체적으로 보게 되면 화재를 감지하는 것부터 소화를 하는 것까지 큰 틀에서 이걸 우리가 소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소방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순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시작이자 사실은 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소라는 과정에서 화재로 이제 커져버렸고 화재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소방경이든지 하면 외부 소방경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해서 불을 끄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고 지금 눈싸움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 연소 기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화재가 아닌 상태의 뭐 연소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얘는 화재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최소 단위로 우리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예방이죠.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소방서나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화재 예방과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예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방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우리 가장 뭐 아주 제일 작은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산점을 없애야 되죠. 어느 한 가지는 없애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가연물, 산소, 점화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산소를 없애는 거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 점화원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점화원이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 결함이 발생하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게 전기적 결함, 기타 등등. 그죠? 그러니까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은 결국 뭡니까? 가연물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불연, 준불연, 난연, 이런 형태의 표현 아닌가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가연물을 우리가 타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보자. 불연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불연이라는 형태로 한번 가봅시다. 뭐,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통틀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연, 준불연, 난연, 건축 방제가 사실은 건축적인 요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저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쓰거나 작성을 해줄 때 우리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 관련한 기종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풀어서 해줘야 되는 것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 중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연물이니까 이것을 없애야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풀어서 뭔가 써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개념입니다.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이제 답안을 썼을 때 똑같은 형태하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맥락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방이니까 예방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가연물을 없애야 되는 것들. 그죠? 자, 그러면 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는 위험성 평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험성 평가는 왜 합니까? 왜 위험성 평가를 합니까? 위험성 평가 왜 해요? 근본적으로. 왜 하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를 왜 합니까? 왜 위험성 평가 합니까? 선생님. 가연성이 네. 좋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성 평가는 결국은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가연물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가스라든가 위험 공정을 가지고 있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보게 되면은 위험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여러 가지 기법에 따라서 확률로 계산한 거죠. 그죠? 확률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000분의 1 정도 되는 이 10,000분의 1을 얼마로 줄이는 겁니까?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줄이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맥락은 그거잖아요. 그게 결국 다 예방이지 않습니까? 위험성 평가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험한 정도를 평가하는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실은 지금 같은 형태로 안전이고,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 해가지고 위험물 제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각공장, 그죠? 화학공장,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갈물산소 저반 등에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서 접근할 거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위험성 평가를 써라. 기타 등등 이렇게 나타나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뜬금없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성 평가의 기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야? 요소의 3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나가냈었을 때 근본적인 부분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은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소각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기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페일세이프 같은 이제 그런 개념들도, 만약에 여기서 위험물 땡겨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만 더 확인할 수 있는 조치만 했었으면은 그런 게 일종의 페일세이프거든요.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기법들로서 우리가 시스템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기법이 근본적인 건 갈물산소 저마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응용을 하러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응용을 하러 들어가요? 알고 보게 되니까 여기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물산소 저마원 이런 분들도 있고, 자, 건축적으로 이제 갑니다. 불연, 주물연, 난전제도 이것도 예방이고, 자, 우리가 위험성 평가 잘 알고 있는 거 준비한 거 있습니다. 자, 그죠? 준비한 거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요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 공조에 사용하는 거 결국은 예방에 관한 그런 분이다 라고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준 있는 답이 되지 않냐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방기술사 시험에서 보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프로단 기술사다운 그런 복합적인 사고를 하냐 안 하냐가 사실은 녹아 들어가 있는 답이죠.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 여기 계신 분 생각이 다르고 각각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기법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범주 안에서 놀겠죠? 그죠?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답안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이 됐어 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한 칼이잖아요. 그죠? 시험장한테, 채점위한테 어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면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 이걸 어떻게 풀어쓸 수 있느냐를 내 사고의 폭을, 시야를 넓히는 거.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죠. 얕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넓게 알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닦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사실은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맥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참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역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점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연쇄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4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지기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기에서 접근하라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물의 종류 많습니다. 가물의 종류 많습니다. 근데 잘 타는 거, 덜 타는 거, 상대적으로, 그죠? 어떤 경우는 폭발을 일으키는 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산소 공급이 많다, 적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LY가 어떻고 뭐 OB가 어떻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연소범위라는 거 형성을 하지. 그죠? 뭐 러시아 틀리에 나오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요소들에 의해 가지고 각각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쇄 반응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순식간에 훅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화재 성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방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연쇄 3요소, 즉 가산점을 이야기를 했고 화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가산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화재 성장, 후액실 화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야 되는 핵심은 이걸 얼마만큼 간물산소 저하원 그리고 연쇄 반응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크게 넓게 보고 이해를 해가 잘 표현하는가가 관건이 아니냐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폭넓게만 잘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참 뒤에 돌아서 보니까 나중에 연쇄 3요소였네 라는 걸 역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서 자꾸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필요해서 이제 네 가지가 기본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화재가 플래시오버 단계를 거치고 그죠? 화재 가혹한 정도, 화재 가혹도 기타 이런 것들 다 거쳐가지고 결국은 화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커져버린 상태로 돼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내부 소방력 자탐 감지기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뭐 소화전 같은 거 쓸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 가지고는 우리가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죠? 그 단계가 소방이잖아요. 우리 금방 이야기했던. 여기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화재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었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었었고 그러면 요거를 불을 끄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 첫 번째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을 끄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뭐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서 결국은 얘 아닌가요? 얘 아닌가요? 결국은. 왜냐하면 필요한 조건에 따라 가연물을 없앨 수도 있고 필요한 조건에 따라 산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조건에 따라 저마원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쇄 반응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소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입니다.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화재를 이야기를 할 때도 연쇄 내지 3요소 내지는 4요소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소방을 하는데도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포인트로 부각시키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껐어요. 불을 끌 수도 있고 불을 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진압을 할 수도 있고 진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불과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 어디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타이어 공장에 화재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죠? 타이어 공장 화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왜 불을 끄지 못했을까요? 왜 불을 끄지 못했을까요? 왜요? 뭐 다 이제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은 원인이 뭐고 하고 이것저것 다 보고 뉴스도 한번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대책은 뭐고 결론은 뭐고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상황인데요. 그죠? 그래야 다음 시험에 준비하죠. 그거 출제가 되면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답을 찾았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화재 크게 일어나고 이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몇 시간 동안 탔다 그래서 타이어 21만 개 탔다 그랬는데 언론에서 노출된 게 21만 개 정도 타가지고 72시간입니까? 뭐 이 정도 이제 탔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유는 이제 뭐죠? 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요 앞에 타이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로 결국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넘어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 요 요소가 너무나 활성화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게 되니까 자 스프링클러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나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보게 되면은 ADD, RDD 그냥 단박에 나와야 되죠. 그죠? RTI 같은 거 단박에 나와야 되죠. 감도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단박에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공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불을 끄지 못하는 몇몇 가지 사례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언급합니다. 자, 좋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장에 뭐 없었냐면요. 옥내 좌전만 설치가 끝이었죠. 그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죠. 그죠? 공장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뭐 750제곱미터, 뭐 1500제곱미터 이렇게 렉 샹크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내하 구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조건들이 쭉쭉쭉쭉 나열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문제가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건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해가지고 하나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타이어 공장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타이어 공장에서 자 원인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요 순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여기는 요 큰 카테고리가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화재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어떤 부분이 원인일 수 있습니까? 가연물 산소 점화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대규모 공장에서 사실 타이어 불 잘 안 붙습니다. 웬만해서 불 잘 안 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정에서 나왔든지 어떤 특정한 공정의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 조건이. 준비 안 했어요? 반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그러면 그걸 모텔에서 예를 한번 끄집어내 보자고요, 요거를. 그게 이제 오늘의 목적 중에 한 가지니까. 자, 타이어 공장인데,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전에 있는 타이어, 금호 타이어입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장이 노후화된 공장 중에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이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공정이 일부 있기도 한 그런 공장이거든요. 자, 근데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무를, 그죠? 분말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출기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타이어 형태로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공장에서, 자, 모든 공장이 사실은 공통적이고 자동화 공정이 있는 모든 공장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결국은 여러분들 공장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일단은, 자, 타이어 공장이 아니더라도 자 환경이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자 그런 공장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주변에 청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청결이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많이 쌓입니까?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죠?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를 하면은 분진 폭발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목재 가공품 공장 같은 경우 있죠? 목재 가공품 공장 같은 경우는 내지는 석탄을 취급하거나 그런 발전소 그런 데 부분들에 보시게 되면은 부유 중인 그리고 그게 쌓입니다. 그게 쌓여서 화재가 발생하면 더스트 파이어죠. 분재 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의 특성은 그런 가연물에 해당하는 먼지라든 그런 분들이 분체로 쌓여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답은 일부 나왔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중에서 가연물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끄집어내야 되죠. 공정에 대한 이해하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뭐 들리기로는 뭐 주변에 가지고 조금 뭐 소방관들하고 조금 알아보게 되니까 들리기로는 우리 사출기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라고 되는데 그 주변에 쌓여 있는 저는 먼지라든가 분말 가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가정을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정 기계가 있고 그 주변에 쌓여 있는 분체들 입자가 작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이 돼가지고 입자가 작다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점화원에 해당하는 얘가 지금 아주 작은 온도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죠. 조그만 열량으로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가 가스가 분출돼서 열분해가 시작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저 공장이 어떻게 타가 아니고 순식간에 파바바박 화재가 진행이 되죠. 그게 공장의 특성입니다. 특히 자동화 공정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주기적으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장 같은 데서는 저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철강이나 기타 등 이렇게 해서 탈 수 없는 것들이 쌓인 거하고 아주 잘 타는 게 쌓인 거하고는 또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근데 탈 수 없는 게 쌓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떠한 결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공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제 공장, 그러니까 뭐 철사가 와이어 같은 거 만들고 목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공장을 가보게 되면은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를 들어서 타이어 공장 이거 이제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하는지 잘 분체 같은 거 청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청소를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주기적인 청소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제 분체는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대책이 하나 나온 거죠. 예방. 그죠? 예방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가연물에 관한 특성하고 공정에 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얘가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점화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끄집어낼 수 있죠? 공장 같은 경우 좋습니다. 저런 걸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뭐 정기적인 점화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정전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작지만은 정전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느낌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 발화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 발화하게 되면 고무분말 혹시 기억납니까? 고무분말 같은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죠? 여러분 기사 보시면 원론에 보면은 뭐 기름걸레 이런 거 나오고 고무분발 이런 거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산화열입니다. 산화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분이 납득될 만한 기본적인 것들 끄지고 와가지고 점은 요렇게 한 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인 고체 간물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분체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주변에 열분해로 뭐가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까? 연소범위가 형성이 되죠? 그죠? 연소범위가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일종의 뭐 분진 폭발 같은 그런 형태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연소하는 속도는 어떻게요? 연소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쭈쭈쭈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딱 전파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관계자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대응하기에는 어떨 수 있습니까?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적으로 그러면은 수동식은 안 맞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동식 소화 시스템은. 옹대수 화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만큼 빨리 동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좋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하나가 나온 거고,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빨리 검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하게 감지기 시스템 놔야 되죠.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거 놔야 되고, 빨리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에서는 어떤 분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저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고 만약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확실하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배출 설비 같은 거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그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이 있는 부분들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팡 붙게 되니까 그 타이어 공정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되다 보게 되니까 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가연물이 그 직근에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죠? 화재가 발생하는 그 위치 주변에 인근에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순식간에 화재가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네요. 타이어가 불은 한 번 묻지만 한 번 붙으면 끄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끄기 어렵습니다. 그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예전에 미분모 가지고 타이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면 요렇게 그 미분모를 뿌리는 그 부분에는 불이 꺼지는데 다시 요렇게 뿌리다가 요로 돌아오게 되면 요 반대쪽은 화염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이 잘 안 꺼져요. 불이 잘 안 꺼지거든요. 그죠? 그런 특성이 있는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화재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져버리는 상태가 되게 되다 보게 되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죠? 화재 하중은 어떻게 오래 탈 수 있는 시간이죠. 전형적인 케이스로 그게 지금 입증이 돼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화재 하중하면은 타이어가 21만 개 탈동한 소방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주변에 소방대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뿐만이 아니고 응원을 할 수가 있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소방기본법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박한 상황이 흘러가가지고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화염이 나가지고 인근 아파트 영향을 미칩니다. 인근 KTX 고속도로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뭐죠? 유소죠, 유소. 여기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죠? 탈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유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하나씩 끄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쭉 연결을 해 가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구조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창고는 아니고 공장인데 저런 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일반적인 소방 시스템으로는 컨트롤 안 된다라는 게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해서 2박 3일 동안 탔죠? 그죠? 그런 것처럼 공정이 저런 특성을 가지는 공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죠. 불을 끌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전의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안이 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류창고 형태를 가지고 물건을 저렇게 적재를 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면 창고 재료 화재안전 기준처럼 이런 공정을 가진 공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정도 화염이 발생을 했었을 때 건축 구조물 안전할까요? 구조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까? 자, 뭐 저게 이제 골조로 돼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지었으면 소위 말해 골조까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뭐예요? 보루코 같은 형태. 그렇게가 지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우리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저 정도 하면 녹아버리죠. 그죠? 샌드위치 판넬이 특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옆에는 알루미늄이 덮여 있고 안쪽에는 우리가 유리섬이라든가 그라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화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일정 두께, 성의시험 이상을 가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게 여실히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만약에 샌드위치 판넬 앞뒤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으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알루미늄 몇 도씨 정도 되면 녹아버립니까? 500도. 그렇죠. 500도에서 한 660도 정도 되면 녹아버립니다. 500도 정도 되면 노골노골 해갖고 이미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한 660도 자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완전히 액체처럼 그렇게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500도 이전에 얘는 이제 소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게 되니까 거기서 이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니까 만약에 제대로 우리가 구조물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으로 화염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화염이 크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 뭐 여러분들에서 뉴스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 타이어 공장이 있고 여기서 화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 벽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량이죠. 어떤 겁니까? 복살이죠? 그죠? 복살이잖아요. 복살이 해가지고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복사일에 해가지고 나타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공식 한두 개 정도 적어 놓으면 되고, 대류 좀 적어 놓으면 되고, 그죠? 복사 전도 대류가 사실 저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소 생성물에 관한 부분들도 나왔죠? 어마어마한 열량, 어마어마한 연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너무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분위기 좋은 거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유기물이죠. 그죠? 유기물. 고분자 합물 이런 거 있잖아요. 고분자 합물이고 유기물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니까 시커먼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요 연기만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형태로 발연량이 어떻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는가에 대한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 결국은 최소 단위 연소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연소라는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은 입자에서 뭐 우리가 분해 연소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분해 연소부터 해가지고 분체 화재로 넘어가가지고, 그죠? 분차저로 넘어간 다음에 예방법 몇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제도적인 기준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건축으로 건축 구조물에서 내화 구조 2다, 2다, 이제 기타 등등. 열량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은 지금 같은 형태고 독성은 얼마야 이렇게 정리가 돼. 라는 것까지 나타나지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급조를 해가지고 하나 언급을 한번 해봤는데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주제를 어떤 사람이 출제를 하는 분이 이 주제를 어디로 결론을 내고 싶었는지, 이해인지, 아니면은 화재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인지, 아니면 건축적인 부분들인지 물어볼 수 있는 형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디를 부각시킬 건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답은 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큰 틀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샘플링 하나 해본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전 타입으로 이제 보게 되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전에 뭐 타이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원인 및 대책을 쓰시오, 이런 게 가장 보편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 어떤 원인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체라는 개념, 그리고 자동화 공장에서 특성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먼지라든가 가연성 물질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총사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 아마 괜찮은 답안으로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 수준이 있는 답안으로. 그렇게가 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25점짜리 이상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